할머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세요. 학생,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장마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30년 된 낡은 2층 양옥집은 며칠 내내 쏟아지는 비명 같은 빗소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2층 주인 집에, 그리고 1층 셋방에는 고시 공부를 한다는 20대 총각이 살고 있었죠. 평소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총각이라 가끔 김치나 좀 나눠주며 인사만 트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날따라 집안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바닥이 미세하게 우는 것 같았고 벽장 깊은 곳에서 드득 하는 뼈 갈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서울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집이 좀 이상하다.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고 문이 잘 안 닫혀. 하지만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이 참 어머니. 낡은 집이라 비 와서 나무가 불어서 그래요. 제가 나중에 내려가서 볼게요. 예민하게 그러지 마시고 주무세요.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늙어 노망이 난 건가 싶어 불안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1층에 살던 총각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건축학을 전공하다 휴학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그는 건물이 보내는 비명을 알아차렸던 겁니다. 방바닥의 기울기가 어제와 다르고 창틀이 뒤틀려 유리창이 금이 가는 소리. 그것은 단순한 노후화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 내지르는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총각은 확신했습니다. 이 집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고 말이죠. 새벽 3시 쾅쾅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빨리 나오세요. 집 무너져요. 1층 총각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사람이 악을 쓰며 문을 두드리는 통에 저는 덜덜 떨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총각은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신발을 신을 새도 없었습니다. 설명할 시간 없어요. 뛰세요. 제발요. 그의 눈은 공포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맨발로 빗속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우지끈 하는 굉음과 함께 2층 계단 난간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앞을 가렸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집에서 50m쯤 벗어났을 때였을까요? 총각이 갑자기 저를 껴안으며 바닥으로 엎드렸습니다. 콰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지구가 갈라지는 듯한 굉음이 등 뒤를 강타했습니다. 흙먼지가 폭우를 뚫고 저희를 덮쳤습니다. 떨리는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30년을 살았던 집, 제 모든 추억이 담긴 그곳이 마치 모래성처럼 주저앉아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단 1분만 늦었어도 저와 총각은 저 잔해 속에 묻혀 있었을 겁니다. 날이 밝자 경찰과 소방차가 도착했고 뒤이어 아들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첫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무너진 집 더미를 보며 안 되는데. 리모델링 심사 아직 안 끝났는데. 보험 처리는 되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집 뒤편 축대가 붕괴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1년 전에 이미 구청에서 통보했었다는 겁니다. 집 명의자인 아들은 수리비가 아깝다며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일부러 위험 등급을 유지하려 보수를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마 무너지겠어? 하는 아들의 안일함과 탐욕이 어머니를 생매장할 뻔했던 것입니다. 1층 총각, 아니 제 생명의 은인인 그 학생은 건축학도로서 집의 붕괴 징조를 미리 감지했던 겁니다. 그는 제 아들이 무시했던 어머니의 목숨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 주제에 필사적으로 지켜냈습니다. 저는 경찰과 실갱이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총각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흙투성이가 된 그 손이 비싼 양복을 입은 아들의 손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듬직했습니다. 집은 무너졌지만 저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이 고마운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기로 말이죠. 탐욕의 눈먼 핏줄보다 위기에 손 내밀어준 타인이 더 귀한 인연임을 알았으니까요. 피를 나눴다고 해서 모두 가족은 아니며 남이라고 해서 모두 타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진짜 위급한 순간에 문을 두드려줄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